저는 한국화학연구원의 감염병 치료제 연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선임연구원 송샘이라고 합니다. 중앙대학교 생명과학과를 졸업했고요. 동대학원에서 이제 생명과학 관련해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실질적으로 했던 거는 미생물학이랑 구조생물학을 주로 많이 연구를 했었고요. 그런 다음에 서울대에서 포닥을 좀 하다가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그 히모필루스 인플루엔자 균의 이 병원성 기전을 연구하는 데서 이제 구조생물학이랑 미생물학, 분자생물학 관련된 연구를 하다가 이제 올해 3월 이제 화학연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유년기 때는 아주 어렸을 때는 완전 골목 대장이었고요. 골목 대장에서 이제 애들 막 휘어잡고 막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학창 시절 때는 그냥 좀 재밌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재밌고 이것저것 막 대회 있으면 나가서 뭐 노래자랑도 많이 나가고 애들이랑 같이 놀러도 많이 다니고 운동도 좋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약간 승부욕도 많아서 약간 이것저것 빠지는 거 없이 좀 다한 아이였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이제 약간 교육 기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어떤 철학이 자신감이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누가 뭐 시킬 때 빼지 말고, 뭐 예를 들어서 발표할 때도 뭐 부끄러워하지 말고 호기심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막 다 알아봐야 하는 직성이 풀리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이제 승부욕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를 제가 엄청 잘하진 않는데 이제 막 깡이라고 하죠. 막 진짜 깡으로 열심히 해서 운동도 꽤 잘했었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저는 인상 깊었던 거는 과학동화라는 잡지를 진짜 오랫동안 읽었어요. 특히 고등학교 때는 쉬는 시간마다 과학동화 아니면 뉴튼지 같은 잡지를 도서관에서 매월 정기 구독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예년호까지 다 시간 나는 대로 좀 읽었던 기억이 났고요. 제가 대학을 입학할 당시에는 줄기세포가 한참 트렌드가 되어 있어서 생명과학과가 굉장히 이제 핫한 분야가 되었고, 저는 그때 당시 약간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같은 미생물에 좀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생명과학과 가야겠다라는 어떤 막연한 생각은 좀 있었죠. 근데 그런 과학동화나 이런 잡지를 보면서 좀 꿈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SF 소설 같이, 예를 들어서 뭐 베르나르 베르베르도 그때 당시 엄청 인기였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SF 소설 같은 거 보면서도 이제 되게 다양한 어떤 뭐 상상도 하고 과학적인 상상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선천적으로 제가 너무 과학에 능한 막 천재 막 이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 처음에 시작한 거는 이제 과학적 호기심 같은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나 뭐 중학교 때 식물 이름 알기 대회, 이런 어떤 대회들이 되게 많았고, 탐구 생활 같은 것들에서 이제 뭐 관찰하고 이런 게 많아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나 이거 좀 잘 맞나? 했는데 이제 또 생물 선생님이 너 생물 성적이 좋으니 이런 대회도 나가봐라. 그래서 나갔는데 나 진짜 잘하나? 약간 이러면서 이제 조금씩 더 관심을 갖게 되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거를 좀 제가 좋아하고 흥미를 많이 갖는데, 이 과학이라는 분야가 늘 새로운 거를 좀 쫓아가는 것도 있고 이미 알려져 있지만 모르는 걸 연구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큰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모르는 걸 내가 먼저 알아봐야지, 약간 이런 게 사실 이제 이 과학에서는 그런 것들을 발견해서 논문을 쓰기도 하고 특허를 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잘 기질이 맞았다고 해야 될까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질문을 받고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그 샘이라는 이름은 한자 이름이 아니고 한글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샘이라는 이름은 아버지께서 지어주셨는데, 그 당시에 이제 첫 딸을 낳고 얼마나 행복하셨겠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후보의 이름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화장실에서 문득 샘이라는 이름이 떠오르신 거예요. 그래서 세미라고 짓자 해서 세미를 딱 지으려고 했는데 알맞는 이렇게 예쁜 한자들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그냥 한글 세미가 되었는데 저는 그 이름에 너무 만족해요. 왜냐면 사실 세자가 아이자 세자가 많이 없잖아요. 그럼 보통 다 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한자 시간에 꼭 자기 이름을 한자로 꼭 쓰라고 이런 숙제를 내주시는데 전 숙제를 할 필요가 없었죠, 공식적으로. 그런데다가 제가 미국 갔을 때는
이제 많은 아시아인 이름들을 외국 사람들이 발음을 잘 못해요. 특히 미국인, 유럽인들이 되게 어렵게 발음을 하거든요. 근데 누구 하나도 제 이름을 다르게 발음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인터내셔널한 이름으로 지어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사실 뜻 자체는 한자에서 기원하는 거지만 쌤이라는 이름이 아버지께서 제가 외국을 나갈지는 모르셨겠지만 모든 사람이 제 이름을 너무 부르기 좋아하고 쉽다고 말해줘서 저는 너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게 느끼고요. 뭐 굳이 갖다 붙이자면은 아버지가 뭐 새롭고 아름답게 자라나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이 자체로도 저는 좋아요. 이런 에피소드가 있는 게. 네, 화학연을 입사하게 된 과정은 제가 이제 미국에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남자친구가 이제 노스웨스턴에 있다가 먼저 이제 잡을 잡고 한국에 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 친구가 하이브랜드에서 우연히 화학연의 공고를 보고 이게 박테리아 하는 사람들을 뽑고 싶어 하는 것 같다. 그래서 한번 관심 있으면은 확인해보고 지원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먼저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저도 화학연에서 왜 미생물한 사람을 뽑을까라고 생각하고 이제 알아보면서 지원을 하게 됐죠. 이제 제 약간 어떤 뽑는 기준이나 원하는 사람의 어떤 인재상 이런 것들이 제가 연구했던 분야랑 좀 잘 맞아서 이제 한번 지원을 하게 되었죠. 저희 센터는 이제 감염병 치료제 연구센터로서 두 가지의 큰 사업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바이러스 치료제, 두 번째로는 이제 슈퍼박테리아 같은 이제 항생제 내성이 많은 균에 대해서 치료할 수 있는 항생제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코로나 관련된 치료제를 만드는 건데요. 제가 하고 있는 주요 일은 이제 이런 슈퍼박테리아를 치료할 수 있는 항균 물질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개발하고 약효 평가도 하고 기전 연구 이런 것들도 하고 나아가서는 더 좋은 항생제를 위해서 어떤 것을 타겟 물질로 해야 할지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일들을 하고요. 최근에는 워낙 코로나 사태가 이제 그러니까 심각한 일이니까 그 관련된 치료제 연구에도 투입돼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사실 박사과정 때부터 슈퍼박테리아 연구를 계속 진행을 했었고 근데 사실 이런 위험에 대한 경고는 계속 있어왔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실질적으로 현재 이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사망하는 질병은 지금 암이거든요. 그래서 암은 많은 제약회사들에서도 굉장히 타겟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벌어다 주는 질병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쪽으로 많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2016년도 영국의 그 정부와 웰컴 트러스트지에서 발행한 이 항생제 내성에 관한 보고서 같은 걸 보면 현재 지금 슈퍼박테리아로 사망하는 사람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이게 50년이 되면 1000만 명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이 1000만 명이라는 숫자는 3초에 1명씩 사망하는 꼴이고 현재 이 코로나로 확진자들이 거의 한 3천만 명 그리고 사망자가 92만 명 정도가 돼요. 그런데 사망자가 1000만 명이다라는 거는 굉장히 높은 숫자거든요. 이 코로나보다 훨씬 더 위협적이고 무서울 수 있다는 건데 이런 어떤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실 항생제 시장이 그렇게 수익성이 좋은 시장이 아니라고 판단됐고 그다음에 이것들이 만들어지는 데 드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제약회사들이 쉽게 도전을 많이 못하는 분야예요. 근데 제가 화학연에 오고 이런 정출연이기 때문에 어떤 인류 복지의 사명감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항생제 연구를 여기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외가 남달랐긴 했지만 또 어떤 막중한 책임감? 이런 어떤 무게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었죠. 촬영 계기는 사실 매일매일 대학원 생활이 너무 무료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거가 사실 우울해지기 쉽거든요. 근데 그럴 때 뭔가 이런 것들 하나 보이면 한번 해볼래? 하면서 이제 우리 추억이니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억지로 배우들을 맞춰서 대학원생들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힘을 내자 뭐 이런 느낌의 영상을 찍었는데요. 이제 그게 제 흑역사가 될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스트레스 관리, 멘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이제 해소하는 방식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도 좀 해보고 예를 들어서 뭐 뮤직 페스티벌을 지금은 갈 수 없지만 그런 데도 가면서 한번 뭐 하루 이틀 놀고 이런 식으로 해소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각자만의 방식대로 좀 해소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내가 휴식이 너무 필요하고 잠을 자는 사람들은 그냥 주말에 내리 잠을 자서 휴식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좀 바깥으로 에너지를 발산해야 되는 사람들은 클럽을 한번 갔다 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본인의 기질을 잘 알고 스타일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좀 밸런스 맞게 쉬어가면서 길게 갔으면 좋겠어요. 글쓰기든 말하기든 중요한 골자는 딱 한 가지예요. 논리. 저희는 이제 과학을 하는 사람이고, 글로 표현을 하든 말로 표현을 하든 내가 어떤 연구를 하고 이 연구가 왜 중요하고, 그래서 이 연구가 왜 더 주목받아야 되고, 혹은 뭐 펀딩을 받아야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라고 말할 때는 이 논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글이든 말이든 표현의 방법이지만 논리는 잃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글도 말도 자꾸 해버릇하면 느는 것도 맞고, 이제 독서를 많이 하다 보면 어휘가 풍부해지니까 훨씬 더 잘하게 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게 논리가 있어야 된다. 나머지는 훈련을 통해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일단 제가 화학연을 지원을 하고 바로 이제 합격이 됐을 때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죠. 이제 정부 출연 기관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제가 느끼는 거는, 기존에 제가 학교에서 많이 연구를 했었고 계속 진행을 했을 때는 이 연구비의 규모라든지 프로젝트의 규모가 좀 작은 편이에요. 좀 더 작은 거에 다들 집중해서 하는 스타일인데, 여기 와서 느낀 거는, 저는 이제 생명과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기전 연구나 바이올로지 쪽으로 많이 했었는데, 이 신약 개발을 같이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케미스트들과 같이 융합 연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아요. 예전에는 제가 이거를 해놓으면 다른 분들과 코워크를 하기 위해서 연락을 해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이 대화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면 또 늦어지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인하우스 시스템에서 모든 게 가능하잖아요. 저희가 기전 연구를 하면 혹은 타겟을 이제 제안을 하면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약 개발을 합성을 해줄 수 있는 케미스트 분들이 옆에 계시고, 그 케미스트 분들은 자기가 만든 약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혹은 무슨 기전인지를 저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제 상호 보완적으로 큰 연구를 할 수 있죠. 더군다나 이제 연구비의 규모도 커지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학교에서 하기 조금 힘든 그 수준의 그 규모의 연구들을 좀 긴 프로세스로 할 수 있다. 이게 저는 가장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팀에는 사실 바이올로지스트 분들이 꽤 계시는데, 대부분의 바이러스 쪽 바이올로지스트 분들이세요. 그래서 박테리아는 저 혼자거든요,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케미스트 분들과 일을 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없고 좀 재밌다고 생각해요. 지금 사실 최근에 가장 나온 항생제가 30여 년 전에 나온 항생제예요. 그래서 항생제에서는 새로운 신약이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종류의 신약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성이 많은 슈퍼박테리아를 치료할 때 치료제로서 지금 없는 거예요. 대안이 많이. 그래서 저는 화학연에서 새로운 항생제가 개발되었을 때 제 이름을 당당히 올리는 게 제 연구자로서의 이제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로 개인적인 목표는 행복 추구인데요. 이 삶을 살 때 되게 재밌게 살고 싶어요. 저는 과학이란 것도 재밌어서 했고, 사람 사이의 관계도 어떤 재밌고 즐거우면 행복하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은 게 제 꿈이에요. 그리고 그 와중에 재밌게 살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되든 제 자신을 잃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먹고 입사를 하고 어떤 위치에 올라가면 여러 가지 역할이 주어지잖아요. 누군가의 아내일 수도 있고, 뭐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책임 연구원, 이런 식으로 연구원에서 뭐 어떤 위상이 높아질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저 송샘이라는 이 자신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거, 그게 저는 제 인생의 목표이고 그게 제 인생의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